네, 이어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반등 시기가 오는지, 뭐 온다면 언제쯤일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주. 계속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2025년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이제 트럼프의 취임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과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미중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이슈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세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부분은 아마 중국의 2차 전지 회사 CATL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부분에 대한 수혜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반사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테슬라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와 로봇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산업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단기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2025년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섞인 시각도 많더라고요. 나성민 자문위원님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라는 것을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이 섹터가 지금 바닥권이냐 이걸 지금 판단하는 것도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년 초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예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년 초에, 연초에는 2차 전지 섹터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이 내년 2월경에 코스피 이전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시총 규모를 보면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했을 때 향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는 선침해성, 액티브성 물량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종목들도 보시면 코스피 이전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단기에 급격하게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 11월 달에 어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좀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를 보시면 최저 42,950원에서 12월 초에 15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한 측면들도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를 보시면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침해성 물량들이 좀 빠르게 들어왔는데 패턴이 좀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1월부터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선침해성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차 전지 섹터의 매수 온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단기적인 어떤 이런 수급적인 이슈를 노려서 단기 매매 전략을 미리 좀 세워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초에 대한 수급 기대감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주신 건데 어떨까요? 관심주까지 바로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합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분 구조라든지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5.58%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연결 매출로 봤을 때 에코프로의 매출의 80에서 90%를 에코프로 BM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결국 에코프로 주가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실리콘 응급제라는 것은 그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사가 쉽게 이 사업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니켈의 함량을 극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를 중심으로 보시면 니켈의 함량을 97%까지 올렸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 용량을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또는 충반전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실리콘 응급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고가의 어떤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이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를 채용하는 그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산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트렌드를 봤을 때 동사의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주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픽이 궁금합니다. 노후민 자문역의 최선호주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종목명은 어떤 종목인지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확인하시면 가능하겠고요. 노민 자문역님께 힌트를 살짝 또 들어봐야죠. 네, 이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하는 이제 머스크의 테슬라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와도 이제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2025년 2차 전지 상승의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와 연관성이 높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여러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연속성과 그리고 이제 미중 관세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면서 미국의 이제 소비망을 점점 이제 늘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중 관세 또한 이제 시작하자마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저점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기차가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멘텀을 실적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도 이제 적자의 흐름을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은 내년 1분기에 또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이, 주가의 상승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2차 전지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쓰임새와 활용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민 자문역이 픽한 종목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SBS 비즈 앱이 있습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2차 전지주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질문 함께 만나보실게요. 주가 폭락으로 불안한 마음에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비중 50%고요. 너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나성민 자문역님, 어떻게 하실까요? 뭐 매도를 하셔야 될지 선택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두 종목 다 지금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도에는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 두 종목이 싼가 비싼가 보면 여전히 비쌉니다. 아직 싸지 않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결코 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내년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을 잡고 내년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코스모 신소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구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양극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부진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정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내년을 한번 보시면 양극재 설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내년 하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계 일부 라인이 초도 가동이 되고 시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 연간 10만 톤 정도의 규모의 양극재 생산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 성장성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선 반영된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차익 실현 또는 일부 손절할 수 있는 라인들을 좀 잡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만 원 내외까지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을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동평균선 대략 61선 내외인 한 2만 원 내외를 돌파를 하게 되면 2만 4천 원 내외까지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개 종목 문의 주신 투자자분이 계세요.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48,399원이고요. 마이너스 52.2% 손실 중입니다. 또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는 평균 매수 단가가 48,522원인데 53.6% 손실 중이고요. 지금 뭐 물타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하죠.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 어떻습니까? 보유할까요? 네, 일단은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재의 주가는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이제 시장적 악재가 만나면서 거기가 반영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복을 이제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1, 2, 3분기가 전부 다 이제 적자의 실적이지만은 4분기 실적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돌아온다라면은 충분히 주가 또한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또한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4분기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3만 원 정도까지를 회복을 한다라면은 추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가 또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보유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현재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적으로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시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일단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LG전자가 6% 이상 이제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재활 의료 로봇 쪽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시작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은 이제 엔젤 로보틱스 공모가가 이제 18,000원인데 18,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의 실적적인 부분의 회복을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꼼꼼한 투자 전략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이닉스 보도록 할까요? 이닉스 질문은 보니까 21,700원에 매수하신 분이세요.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더니 50%가 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얼마나 또 고민이시겠어요. 선택을 좀 도와주시죠, 자문형님. 네, 일단 이닉스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터리 안전 솔루션 부품 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8월 달에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테마성으로 단기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들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이 21,700원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조금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매출의 한 3배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봤을 때 향후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좀 돋보이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고전압 배터리에 필요한 내화 격벽 제품에 대해서 확대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의 향후 성장성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올해 실적으로 보면 PER 기준으로 8배에서 9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측면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다,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심이 약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이 없는 상황, 주가가 좀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가파르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면 대략 61선 부근인 12,000원 내외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을 보고 지지 확인을 좀 해보자. 그렇게 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투자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2026년 R&D 키워드로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로봇 계속해서 기대되는 산업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영역이죠. 2025년 로봇주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자문형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네. 매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등락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2025년에는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은 아마도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또 미래 산업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적 여유를 좀 두면서 실적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들려지는데요. 자, 로봇주에 대한 진단 저희가 몇 분 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참 빠지지 않는 종목군인데, 로봇 첫 번째 T-로보틱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20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57.4%가 마이너스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로봇주 상승세가 있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T-로보틱스도 올라갈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어요. 노흥민 자문형님 바로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매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현재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T-로보틱스는 일단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나는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같은 로봇주에도 다른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회사들이 이제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이제 옮겨가시는 부분을 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현재 매도하시면은 손실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면은 분명히 시장적으로 전체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한 10,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되면은 이제 그때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자, 3만 원대 매수했습니다. 지금은 21,000원입니다. 더 기다리면 봄날이 올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이게 자꾸 손실이 있다 보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 건 맞는지 늘 궁금하시기 마련입니다. 나성민 자문위원님께 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매도요. 아쉽게도 손실이 좀 크시지만 매도로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보시면 작년 초부터 올해 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일반 투자자 분들은 로봇주를 좀 관망을 했다가 노우민 자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테마 발생 시에는 매도 대응을 하자. 자, 우리가 테마라는 것이 지금 앨런 머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로봇 관련주들도 기술적 반등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실적만 보면 너무나 비싼 주식이고 지금도 사실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로봇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는 익절 또는 손절 라인들을 좀 잡고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향후 LG그룹의 로봇에 관련된 투자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력한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 한 대략 22,000원에서 24,000원 내외까지 우리가 좀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매도로 좀 일부 끊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주에 대한 집중 진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각각 다른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클로봇이 올라왔습니다. 9,200원에 매수했는데 계속 하락이네요. 더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악재로 이제 투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모가가 13,000원인데 현재 거의 한 5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제 그런 탄핵 정국 자체가 해소가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실적이 나온 것도 지금 2분기뿐이고 지금 아직 이제 3분기와 4분기에도 실적이 연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정국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공모가 13,000원이니까 거기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보도록 하시죠. 18,610원에 매수하신 투자자입니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계속 안 올라갑니다.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자, 나성민 자문위원님,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떤 판단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향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SR로 0.7배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장 이래 최대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PSR이 한 1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보시면
하이엔드 제품들이 우려와 다르게 장비가 판매량이 견조하면서 대략 그 이후에 매출이 9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자, 우리가 실적을 보시면 내년 실적은 올해와 좀 플랫하게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26년에는 매출액이 대략 한 4천억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SR로 대략 1배 내외를 적용을 해보면 실적 기준으로 주가는 주당 26,000원에서 한 27,000원 내외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18,000원 내외 돌파 또는 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항대는 이동평균 선상 한 200일선 부근인 21,000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지지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 변곡점이 나타나면서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종목 진단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투자에 대한 많은 궁금증, 주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지금 가장 궁금한 이슈와 가장 고민되는 종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